예, 10시 1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우리나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수요일의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황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주제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AI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그 주 핵심에 있고요. 다음은 에너지라고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시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S&P가 4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우리 시장도 뭐 오르는 듯 지수는 좀 갇혀 있는데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은 이번 주에 뭐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매크로한 큰 악재는 일단은 좀 없는 상태고요. 네. 악재는 사실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그냥 끝나는 것 같고 어떤 AI라든지 산업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들은 그 해당 주가에는 되게 굉장히 좀 반응을 잘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조정받는 게 고점에서 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업의 성장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월이 지나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5월에 이제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애플에서 이제 개발자 관련된 컨퍼런스 열리고 그러니까 이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관련된 이벤트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잠깐 쉬어간다고는 얘기하지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3분기 마감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과연 그 1분기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 종목들이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어떤 시장에 좀 약간 이런 흐름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큰 줄기에서의 흐름은 올해는 계속 어떤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와 그 관련된 산업의 확산을 계속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우려 섞이는 요인들이 이제 PC가 금요일 발표되고요. 금요일 날 미국 휴장이기도 하고 중국이 미국 반도체 이제 쓰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런 거는 미국의 기세를 꺾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사실은 빅테크나 AI에 좀 당장은 아닙니다만 나올 수 있는 게 규제 관련된 얘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미국 증시 빅테크를 발목을 잡을 만한 큰 요인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화되면서 반도체 제재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크리티컬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시장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만큼 이 지금 AI 관련된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1위 기업 그리고 이 시장 AI 시장에서 어떤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됐든 아니면 지금 하이닉스와 같이 HBM에서 글로벌 1위를 하는 회사가 됐든 간에 그런 회사에 대한 추적은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게 계속 갑니다.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진 상태에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조종이 어떤 매크로한 부분에서 큰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정 구간에서 이제 그런 주식들을 주도주를 담는 것도 여전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의 메가 트렌드인 AI 산업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고 어디로 확산될 것인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의 돈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계속 확산되고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분위기나 추세 좀 잡아주세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AI라는 그 메가 트렌드는 변하는 게 아니죠. 네. 작년부터 시작됐 정확히 거의 1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AI라는 산업혁신의 트렌드는 계속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변한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 또 신고점 그리고 삼성전자 8만전자 어제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 근데 종목들이 또 연초에 강했던 종목들이 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좀 이게 순환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라든지 사실 뭐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같은 뭐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강했다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가도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산업군으로, 그러니까 그 계속 확산세로 가고 있고, 그런 거에서 어떤 트렌드를 꼭 잘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실질적인 수혜주, 그러니까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는 어떤 모멘텀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AI 반도체 산업 내에서 어떤 산업 기조에서 직접적인 수혜주들의 확산되는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지금 잘 면밀히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반도체를 뭐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AI가 무슨 그 기술과 어떤 경제의 어떤 가장 그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확산되면서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관심을 받았고, 가장 큰 건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뭐 로봇도 AI 하는 데를 봐야 된다고 하고, 뭐 분야별로 다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실 게, 봐야 될 게 에너지. 맞습니다. 예. 예. 그 이미 AI 반도체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관련된 뭐 팹립스, 뭐 디자인하우스 계속 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송배전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마지막 끝단에는 역시 에너지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관심적으로 말씀드렸던 GST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를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이라는 이런 또 기술 발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AI 반도체 시장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어떤 그 시설보다도 가장 높다는 겁니다. 전력 먹는 하마다. 뭐 거의 뭐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구글에서 어떤 뭐 검색어를 검색하게 되면은 그 1이라는 뭐 에너지가 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챗GPT 4로 돌리게 되면은 그거의 10배 에너지가 들고요. 왜냐면 수많은 그 병렬로 연산해가지고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소라 같은 영상으로 만들려면은 한 30배에서 50배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라 이제 조만간 이제 상용화 될 건데, 그 짧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긴 장편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단편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걸 VR, XR 또 게임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AI 시대는 오는데, 이 AI 시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력, 어떻게 보면 체력이죠. 체력을 갖출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하면 구축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각국의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원자력 관련된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또 단위 면적당 탄소 배출도 가장 많습니다. 네. 뭐 심지어 뭐 철강 회사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만드는 팹보다도 그 단위 면적당 100평이 있을 때 그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뭐 석탄이나 기존의 뭐 석탄이라든지 기존 에너지원으로 이것을 또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친환경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태양광, 풍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것을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100평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약에 에너지원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한 15배에서 17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100평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1500평이나 1700평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풍력과 태양광을 돌렸을 때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력이 가장 큰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친환경으로 한다면은 24시간 돌리기는 어렵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저녁 되면은 못 돌아가고, 풍력 같은 경우에 바람이 뭐 24시간 불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원자력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SMR, 소형 원자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국의 관심뿐만이 아니고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베이조스라든지 샘 울트만 뭐 구글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를 소유한 그 대주주들이 개인적인 자금으로 이 소형 원전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로봇 관련된 산업도 AI 노동의 자유에서 AI 끝단에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각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리스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피규어 AI에 한 9천억 정도가 네. 모이면서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 어떤 투자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약에 찾으신다고 했을 때 각 빅테크가 향후 그 후방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 규모나 투자되는 산업군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로봇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형 원자력 관련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근데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2027년 8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돼서 아마 이제 에너지원을 공급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각국의 정부라든지 특히 미국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큰 빅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설립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이 소형 원전을 뭐 단조부터 이 건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일괄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5, 6년 전만 해도 탈원전 해가지고 원자력 산업은 이제 거의 향후에는 없어지는 산업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건설하거나 유지 보수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소형 원자로라든지 원자력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에 우리가 좀 특히나 좀 향후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 산업의 트렌드 흐름 보여주시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AI가 확산하면서 전력 소모가 많다. 그러면서 전력 기기나 전선주들이 한번 사실은 그 맞습니다. 동력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은 결국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전선이나 변압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어쨌든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쪽으로 에너지로 이제 간다는 거고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니냐 친환경 궁금증이 있었는데 답을 해주셨습니다. 원전이고 빌 게이츠가 먼저 그 SMR 소형 원전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 뭐 테라파워 이런 기업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게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국내 그러면 좋아요. 에너지 가운데 원전을 보자. 기존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라고 하는 거는 원전 시설하고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SMR 쪽에 그럼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굳이 SMR뿐만이 아니고요. 네. 기존의 원전 산업에서 유지 보수를 하거나 원전을 만들었던 회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전 소형 SMR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또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히 좀 수혜가 더 큰 것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특히 수혜가 크겠지만 그 외에 그 밸류체인에 있는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도 왜냐면은 기존의 원자력을 탈원전 때문에 다 폐쇄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간에 유지 보수하면서 계속 이제 수명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유지 보수하는 그런 회사들도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탈원전 때문에 지금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이 지금 많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큰 그런 기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시면은 무슨 원자력 우리 수주할 때 보면요. 나라가 세 나라뿐이 없어요.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체인이 있는 곳은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가 향후에 올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AI 산업이 확산하면서 뭐 전력기기, 변압기 또 혹은 뭐 그러면 공장 지어야 되니까 건설 장비 여기까지 갔었는데 다음 에너지 원전 얘기하실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아직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사실 그런 의구심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그런 거를 학습해가면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주목해봐야 될 히든밸류 종목을 또 봐야죠. 그냥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떠오르실 겁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상당히 좀 약간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2020년도 후반, 27년, 28년도부터가 이제 어떤 본격적인 성장인데 이벤트는 지금 올해부터 계속 있거든요. 그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 알트만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지분 많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을 키울 거라는 어떤 시장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번 아마 7월에 오클로우라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회사가 스펙에서 상장을 합니다. 미국에. 거기에 이제 샘 알트만의 그 지분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아마 그 회사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형 원자로에 대한 어떤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AI를 만드는 사람이 무슨 원자로를 왜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단조에서 가공까지 만들 수 있는 글로벌에서 거의 탑급의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잔고가 올해 지금 수주 잔고가 15조에서 16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천억 정도가 이미 SMR로 수주가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비하죠. 미비한 상태지만 앞으로의 어떤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소형 원자로에 대한 어떤 수주 베이스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먼 얘기 같아도 이미 이 4천억, 올해 4천억? 근데 내년에는 점점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가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같이 협력사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올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도 보면은 그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체코에서 이제 원전 수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계속 있습니다. 한 6월 달에 있고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든지 스케줄도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니고 올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송배전주가 한 번쯤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런 송배전주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많이 뭐 부담되게 오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원까지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역시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서 지금부터 좀 우리가 꼼꼼히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나 가격 체크 좀 할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한 뭐 전고점 이상 부근까지 한 변고점 부근까지 일단 32,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의 확장 그 가운데 뭘 볼 것이냐 오늘은 에너지 원전 쪽을 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종목으로 픽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